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이제 그 동영상 강좌를 진행할 텐데요. 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생성한 신호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표시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오실로스코프처럼 파형을 생성된 신호의 파형을 X축이 시간축이라고 하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파형을 이제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고 싶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내가 임의의 딜레이 값을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또 추가하고 싶다. 이런 두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호를 생성을 했고 그 생성한 신호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마치 오실로스코프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표시를 해주고 싶고 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생성한 신호 이전에 내가 임의의 딜레이를 설정하고 싶은 옵션을 추가하고 싶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사인파를 내가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인파 생성한 파형 앞단에 내가 임의의 딜레이를 줄 수 있고 이렇게 만든 파형을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마치 오실로스코프에서 표시하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이 표시가 되는 그런 표시 방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입력으로는 딜레이라고 하는 메뉴 링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메뉴 링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실제 메뉴 링이나 텍스트 링, 그 다음에 열거형 컨트롤, 그 다음에 콤보 박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보면 아이템하고 그거에 매핑되는 값을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뉴 링 같은 경우는 자, 아이템과 매핑되는 값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택한 값을 부호 없는 16비트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으로 동일한 값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습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면 되겠고, 그리고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내용을 클리어하기 위한 클리어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VR을 종료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UI를 운영하기 위해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하나의 화일 루프에 11세크 주기로 이제 폴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시프트 레지스터를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 레지스터 때문에 좀 코드가 그 복잡도가 좀 높아 보이는데요. 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은 자, 화일 루프 앞에서 예를 들어서 딜레이 값이라든가 그래프 값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는 자, 프로그램을 초기화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에러 클러스터를 이렇게 화일 루프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 앞단에 있는 게 반드시 실행이 다 완료돼야지만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초기화 과정을 바로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하고 딜레이 값을 초기화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는데, 자, shift 레지스터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 값을 초기화를 해줬고, 이 아래쪽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실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자, shift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와이어가 굵기 때문에 1차원 배열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맨 위에 쪽 시프트 레지스터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같은 경우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했는데 초기 값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 원소 하나입니다. 그래서 0으로 시작이 되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위에 1차원 배열의 배열 크기하고 이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 값이 이 배열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때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코드가 뭐냐면
실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내가 표시하기 위한 신호를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생성을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 위에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배열의 크기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 케이스 조건은 참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래쪽 Shift 레지스터 값도 0이고 이 위에도 배열 크기가 0이기 때문에 0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참 조건에 해당해서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하기 위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자,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배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입력으로 인가한 딜레이 개수만큼을 자,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1차원 배열의 그 초기 값은 0으로 초기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이 값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 딜레이 정보가 그 1차원 배열로 생성이 되고 그 뒤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사인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인파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사인파 앞에 딜레이를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딜레이 값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0부터 50까지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었고, 자, 그 다음 사이클을 가게 되면은 배열 크기가 이제 0보다 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Shift 레지스터 값이 이 배열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짓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래쪽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할 값을 만드는데,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이 중간에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덱스로 인가를 해서 위에서 만든 그 신호 생성한 1차원 배열 데이터의 인덱스 정보를 하나씩 뽑아 가지고 이 아래쪽 Shift 레지스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실로스코프처럼 값이 하나하나씩 찍히면서 시간의 X축이 시간축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인덱스 값이 하나하나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가 되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 Shift 레지스터 값을 다시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이 다 초기화되는 효과가 되겠고요. 자, 클리어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Shift 레지스터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중간에 Shift 레지스터 값을 일씩 증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코드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운 만들기에서 폴더에서 생성한 신호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 볼게요. 자, 우선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그래프에 웨이브폼 그래프 하나 불러오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그냥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겠고요. 그리고 메뉴 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링앤 열거형에서 자, 메뉴 링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딜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편집에서 자, 아이템을 0, 그 다음에 10, 20, 30, 40, 50이라고 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순차적인 값이라고 하는 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0부터 1씩 증가되는데 체크를 해제하시고 값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 20으로 하겠고요. 30, 40, 자, 5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사이즈는 좀 줄이겠고,
라벨은 이 앞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불리언 버튼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빈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클리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클리어로 하겠고요.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동작 같은 경우는 제가 놓을 때 렛치로 하겠습니다. 놓을 때 렛치는 이제 원래 값으로 환원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정지 버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메뉴링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메뉴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그냥 화일 루프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케이스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Shift 레지스터를 3개를 쓸 겁니다. 이제 하나 만들겠고, 가운데도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자, 정지 버튼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위쪽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위쪽에 보면 자, 배열 크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라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는 게 낫겠네요.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의 값이 참인 경우에 이제 다음과 같이 신호를 생성하는 부분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딜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배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배열 초기화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초기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차원 크기를 인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 원소의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쪽 차원 크기 부분에서 강제 변환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제 변환점을 없애기 위해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변환해서 인테저 32bit으로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 이 딜레이라고 하는 값이 아까 아이템 편집에 가보시게 되면 실제 아이템하고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뉴링이 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성됐고, 다음으로는 자, 신호 처리해서 신호 생성해서 자, 사인 패턴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석으로 사인 패턴이라고 하겠고요. 자, 사인 패턴의 입력값은 기본값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배열해서 배열 만들기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의 입력으로 자, 두 개를 연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케이스 구조 값이 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신호를 생성해 주는 거죠. 근데 딜레이 값을 사인파 앞에 반응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Shift 레지스터에 인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배열 만들기를 그냥 하시게 되면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는데 저는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열 만들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연결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차원 배열로 자, 데이터가 연결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자, 이게 Shift 레지스터로 다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케이스 조건을 거짓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아래 코드와 같이 자, 케이스 구조가 케이스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Shift 레지스터 값이 바이패스가 되는데 그때 이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원소를 뽑아낼 겁니다. 자, 배열 하시겠고, 그 다음에 이 원소를 뽑는 거는 중간에 Shift 레지스터 값을 이용해서 뽑아낼 건데 그거는 이따 구현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Shift 레지스터를 운영하실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하겠고, 이 케이스 구조의 조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입력 위에 자, 생성한 신호의 배열 크기와 중간에 Shift 레지스터 값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근데 중간에 Shift 레지스터 값은 제가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초기 값은 0으로 설정해 주겠고요. 결국 이게 이제 실제 그 그래프에 표시하기 위한 인덱스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만들겠고,
이 값하고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 크거나 같은지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 값이 이 별 크기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와이어 정리해서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자, KS 구조 값은 참으로 이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내가 만든 생성 신호가 다 표시가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초기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shift register 값을 0으로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이 배열 인덱스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더하기 1 함수를 증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관련된 값을 1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거짓 조건에서 어느 정도 코드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해 줄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 배열의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라벨은 보이게 하겠고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제 입력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shift register 값을 인가해 주고 아래쪽은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인가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shift register 값을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같은 경우도 shift register는 초기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자, 코드를 좀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을 좀 위로 올리겠고요. 자, 참인 경우, 그리고 참인 경우에는 관련된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해주셔야 될 거는 이 클리어 값이 참인 경우에 또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키워서 자, 여기에서 자, 이쪽 와이어를 하나 끊겠고요. 케이스 구조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 자, 케이스 값이 자, 참인 경우는 자, 빈 배열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짓인 경우에는 원래 값을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화일풀을 운영하실 때는 항상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자, 기다림 함수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됩니다. 생성에 상수하셔가지고 저는 한 10ms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항상 그 그래프 인디케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 딜레이 값을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값에 생성의 상수를 하셔가지고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상수하셔가지고 초기화를 해주시면 코드가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게 하겠고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필요 없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필요 없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10ms 주기마다 이 사인파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오실로스코프에서 표시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클리어 값을 자,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초기화가 되죠. 자, 여기 현재는 딜레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사인파가 바로 나왔죠. 근데 예를 들어서 딜레이 값을 50을 주게 되면은 자, 50번 딜레이를 준 다음에 이제 사인파가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다시 0으로 하시게 되면은 다시 딜레이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처럼 랩뷰에서
어떤 임의의 신호, 여기서는 이제 사인 신호를 만든 거고, 임의의 신호에 또 임의의 또 딜레이를 줄 수 있도록 이 배열 만들기와 그 다음에 배열 초기 함수를 이용해서 딜레이를 설정을 해주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딜레이 값도 0이라고 하는 값으로 하드 코딩을 해 놓은 상태죠.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해서 신호를 만들었고, 이 만든 신호를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그 웨이브폼 그래프에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마치 오실로스코프에서 파형을 시간에 따라서 뿌려주는 거하고 동일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